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이 와중에 여야는 산불 정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와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산불 진화하기 위해서 고생하시고요. 저희가 방금 길게 다뤘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의 희생이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진화 작업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순조롭게 진행됐는데 이 와중에 정치권은요. 정쟁입니다. 제가 2개의 기사 준비했거든요. 네 분께서는 제가 기사 소개하는 동안 의견을 적어주셔서 앞에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세계일보 기사인데요. 이 와중에 여야는 산불 정쟁이다. 내용 보시면요. 한국당 속초시장, 요 산불 발생했을 때 제주 여행을 가서 논란이 좀 됐었죠. 속초시장 부재, 이게 여당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자. 민주당, 휴가 갔다 복귀한 거다. 그럼 휴가도 못 가느냐. 그리고 며칠 전 뒤돌아봐라. 국회 운영위 때 상황, 적반하장이다. 또 이렇게 받아칩니다. 그리고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요. SNS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글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단 요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 요 네모 상자 속에 있는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 논평입니다. 굳이 속초시장을 비판하겠다면 더 나쁜 것은 산불이 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장을 붙잡아둔 한국당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보면은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 논평도 있습니다. 전쟁 같은 참사가 터져도 환갑잔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집권여당 출신 지자체장의 사소한 행보 하나가 정권과 여당의 본 모습을 보여준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해요. 자, 여기 김문수 전 경기지사, 한국당 소속의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SNS상에 촛불 정부인 줄 알았더니 산불 정부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그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이쪽에 있네요. 세월호 참사 겪고도 정쟁 일삼는 한국당이다. 여기 보면 김문수 촛불 좋아하더니 산불 정부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비꼬는 듯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렇지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그런 비판은 조금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수습하냐고 모두 정신이 없는데 왜 정치권은 이토록 정쟁을 하는 것인가.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 분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좀 거꾸로 한번 가보죠. 최경철 편집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치가 신뢰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몰신뢰 사회다. 몰신뢰면 신뢰가 아예 없다. 사라졌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뭐 원내대표들끼리 좀 물밑에서 교섭도 좀 하고 협상도 좀 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아예 뭐 대화를 끊어버리고 무조건 모든 소재를 상대방에 뒤집어 씌워서 너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대립과 반목만이 남아있는데 사실 뭐 속초시장이 그 안에 환갑잔치 갈 수 있는 거죠. 제주 여행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뒤집어서 속초시장이 일부러 마치 산불을 뒤로 하고 간 것처럼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국가안보실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열심히 끄고 있는데 그래서 진화가 잘 됐는데 이렇게 불이 난 것이 마치 국가안보실장을 붙들어 놓은 것이 원인인 양 이렇게 또 몰아가고. 그렇죠. 뭐 2차장이 지휘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청와대도 있었거든요. 그 잘 지휘를 했다고. 다음 날 청와대가 설명했는데 뭐 별 문제 없었다. 그렇죠. 사실 현장 했어요. 지휘관이 가장 중요하죠. 9.11 테러 얘기도 합니다만 9.11 테러도 당시에 현장 지휘관이 지휘를 했었다. 뭐 대통령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실 대통령께서 위기관리센터에 0시 20분에 가셨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러면 0시 20분에 왜 갔느냐? 7시 40분쯤 불이 났는데 그 4시간 동안 뭐 했느냐? 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상대를 물고 늘어지고 상대를 밟고 상대를 꼬집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신뢰가 없는 정치로 가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거죠. 누가 지금 해결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상대를 꼬집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서는 정치권을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 의문이 생기는데 참 국민들은 더욱더 허탈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이제라도 이성을 찾아서 좀 더 내일로 가는 해결책을 찾는 그러한 논의를 가야지 자꾸만 상대를 등 떠밀고 상대를 꼬집고 이래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치권에 이제 논평이 하나 나왔는데요. 뭐 여야의 문제점을 다 지적하는 논평입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재난 앞에 정쟁, 국회에 향한 국민 분노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앞에 두고 정치 공세에 여념없는 집권 여당이 유감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집중 공격하면서 초비상 상황에서 정작 15시간이나 지나서 나타난 자기당 소속 속초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공식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시 국회 운영위 상황 등 이유와 전말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국민의 시각에서 받아들이고 응답을 하는 것이 제1야당의 원내대표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과 관계자들 모두가 다 같이 부족하고 미비했던 점을 반성할 노릇입니다. 방금 보신 이종철 대변인 논평 중에 공식적인이라는데 자막은 이제 공격적이라고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번에 저는 한국당이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났고 또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어쨌든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자유한국당 소속의 뭐 전직 광역단체장을 지내셨던 김문수 전 지사나 또 민경욱 대변인이나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들을 SNS에 하고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런 나경원 원내대표께서는 글쎄 뭐 상황 판단을 잘 못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안보실장을 출석시켜서 여러 가지 외교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현안 질의를 야당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운영위원장인 여당 원내대표가 거듭해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하고 안보실장이 그 지휘 책임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이석하는 게 필요하다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 당직자나 보좌관들로부터 그 산불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었을 텐데 굳이 그렇게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계속 답변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은 안보실장은 다음에 출석을 해도 되는 거고 또 그날 한국당 의원들이 정의용 안보실장을 향해서 했던 질의 내용들을 제가 다음날 살펴봤더니 그렇게 불효불급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세월호 참사라는 큰 국가적인 재난을 거쳤고 당시에 이제 집권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이 한국당이. 근데 이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큰 지탄을 받고 결국엔 그게 이제 정권을 잃는데 굉장히 큰 계기가 됐는데 야당이 돼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재난 앞에서 반대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런 것이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어서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수권 능력과 어떤 정치의 책임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번 재난 앞에서 좀 실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당에 몸담고 계신 유기찬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 그리고 뭐 혹시 좀 해명하실 거 있으면 또 해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문수 전 지사와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 적절하지 않은 SNS 활동은 이것은 뭐 매우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의도는 뭐 알겠지만 표현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 때문에 부적절하고요.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에서 그 한 행위 자체는 운영위원회 전체 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이석을 계속 요구해 왔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안보실장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하니까 좀 자리를 빨리 떠야 된다. 애당초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그 얘기를 좀 일찍 했다는 거네요. 그러다가 이제 산불 문제가 불거졌는데 산불에 관련해서 그 차장이 가서 다 활동하고 있다 이런 또 보고를 받았어요. 따라서 그렇게 잘 NSC가 이렇게 기능하는구나라고 느꼈던 것이고 이 부분을 갖고 정쟁화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속초시장 건하고 약간 다른 것이 속초시장께서 휴가 가는 건 문제가 없죠. 뭐 알고 가시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다음날 오셨는데 저녁 비행기표가 10석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일부 신문 보도에 따르면. 오늘 신문에 이제 일부 보도가 나오더군요. 그렇다면 그걸 몰라서 못 오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표가 없어서 못 왔다는 해명 자체는 사실은 거짓 해명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휴가 가서 못 온 거하고 정상적인 국회 활동 과정에서 나온 부분하고 같이 빗대어서 언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조대진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과해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뭐 방송 내용을 보더라도 몰랐다, 그 상황을 산불이 심각한지 몰랐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산불이 날 때가 지금 고성 산불이 7시에 산불이 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9시 20분까지 식사들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7시 지났을 때는 이미 실시간 검색어에 고성 산불이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와 있을 때였고요. 그리고 또 속초 고성 그 국회의원이었던 이양수 의원인 이미 8시 40분에 출발을 했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정회 그 사이에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산불이 심각하지 않아서 이런 이석을 못 해줬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속초시장하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행기가 사실상 일반인으로 발권할 때는 비상 응급 환자를 위한 그 잔여석은 남아 있어도 발권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잔여석은 해당이 안 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특권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방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좌석이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아 있었는데도 안 왔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게 국회에서 주말 동안 이걸 가지고 참 많은 논평들이 오가고 반박이 오가고 해명이 오가고 결국엔 다시 또 공격이 오가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정도로만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